사카모토 류이치의 마지막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소라네오 감독.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들이라는 점과 오포스 작품에서 보여준 영상으로 큰 기대를 모으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의 첫 극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영화이자 2025년 4월 정식 개봉을 하게 된 영화 해피엔드가 그 작품이죠. 작품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주인공 유타와 코우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음악연구회라 불리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들은 학교 수업보다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만연한 차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우는 박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1조선인 4세로 일본인의 피가 아닌 조선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 일쑤입니다. 본토 일본인 혈통이 아니라면 이들은 불식 업무를 받을 때 외국인 등록증과 같은 서류 제출을 강요받습니다. 법적으로 휴대 의무가 없다 해도 거의 강제에 가깝게 경찰은 이들을 몰아세우죠. 그리고 눈엣 가시였던 교장을 골탕 먹이기 위해 차를 수직으로 세워두는 장난을 친 사건 이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파놉티라 불리는 감시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벌점 부과 시스템을 만들어 벌점을 받는 장면을 교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또한 일본의 대외적 위기와 맞물려 자유대 대원의 정신교육 시간이 생기는데 이 수업에서 본토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 혹은 혼혈 일본인은 제외됩니다. 토종 일본인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이 정치인들 사이에 있던 것이죠. 이를 문제라 생각하고 데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루탄을 터뜨려가며 강경 진압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 다수를 위해 소수의 행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를 보여줍니다.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도 상관없으며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이를 조회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무장을 강조하고 자신의 인종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생학적 기조도 영화 전반에 걸쳐 깔려 있습니다. 파놉티콘의 이름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파놉티라는 감시 시스템,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거대 스크린으로 부정적 여론을 통제하는데 이는 조지 오웰의 1984에서 텔레스크린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유사합니다. 물론 감독이 이 체제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배경을 깔아두는 것이었죠.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음악만 쫓던 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구시대의 인물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졸한 일들을 벌이는지,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젊은 사람들의 분투가 어떤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의 반역 혹은 혁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변화했고 성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소였으니 말이죠. 작중 코우는 디제잉과 음악에 아주 푹 빠져 사는 학생으로 묘사됩니다. 학교 공부도 사회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마약인 음악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 거라 믿었던 거죠. 그런 유타를 보며 코우는 어른이 되지 못했음을 비난합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알고 지냈기에 친구로 지낸다만 대학생 이후에 만났더라면 친구가 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합니다. 자신이 차별을 받는 대상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코우는 사회 문제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품는 의문도 꽤나 합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유타였습니다. 코우는 잘 알지도 못하는 데모에 참여합니다. 같은 학급 친구인 후미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제1조선인인 코우는 자신이 느낀 차별과 아픔을 토해내기 위해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동적으로 이끌림 당할 뿐이었습니다. 직접 발을 구르는 페달이 아니라 체인에 연결된 톱니바퀴 중 하나가 되어 바퀴를 굴려갈 뿐이었던 거죠. 디제잉에만 푹 빠져있던 유타는 결정적 순간에 그를 돕습니다. 교장의 차로 장난을 친 것이 본인이라고 자수하며 말이죠. 물론 주 실행범이 본인이었던 만큼 그의 고백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관자였던 혹은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던 다른 음악 연구의 친구들을 위해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자신이 퇴학을 당하더라도
차별을 받았던 친구들을 위해 진실을 말하죠. 더 정확히는 코우를 위해서. 그는 코우와의 관계가 예전 같길 바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 수 있는 중마고우. 어지러운 세상에서 눈을 돌리고 숨을 내쉴 수 있는 자유 같은 관계를. 하지만 코우는 변하고 있었고 변하고 싶었습니다. 발단은 대무가담이었을지 몰라도 그는 늘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편이었죠. 경찰에 잡히기 전 도망을 치려던 모습도, 벌점이 부과되기 시작하자 몸을 사리던 모습도, 교장실을 점거하길 거부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던 모습도, 여전히 철부지임은 분명하나 사회 시스템의 일원이라는 인식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은 꿈을 딛고 서 있을지 몰라도 그의 머리는 현실을 기웃거렸습니다. 꿈과 음악만으론 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는 본인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유타와의 관계에서까지 말이죠. 그럼에도 자신의 자리를 꼿꼿이 지키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손을 내밀던 유타의 우정이야말로 더 진한 농도의 감정이었습니다. 감독이 말한 멜로 영화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유타의 감정을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유타는 졸업을 코앞에 두고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당한 현실을 어째서 해피엔드라 부를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유타가 행한 주체성에 있습니다. 교장이 멋대로 떠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체성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쥐어짐 당한 행복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시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거부하는 아이들처럼 편하게 주어지는 시스템에 순응한다면 이들이 쟁취하는 성공의 크기도 작아지는 것이죠. 유타는 분명 실패자입니다. 제대로 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친구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껄쩍지근합니다. 음반 가게의 아르바이트 일 말고는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이렇다 할 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타에게 주어진 미래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확실하지만 뜨뜻미지근한 온도의 행복을 쥐는 걸 거부하고 얼마나 차가울지 혹은 얼마나 뜨거울지 모르는 미지의 감정을 쥐는 걸 택한 것이죠. 이 선택을 유타는 오랫동안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잘한 결정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쪽의 결론이 나든 그에게 남겨진 미련은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그에게는 행복한 결말인 것이죠. 하나 더 하자면 그렇게 아끼던 친구인 코우에게 보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는데 일조했다는 만족감 하나만으로 그는 이 엔딩을 해피엔딩이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정식 개봉하기 전 프리미어 상영으로 먼저 관람을 했습니다. 감독과 주연 배우의 무대 인사도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처럼 오랜 친구가 떠오르고 괜스레 웃음이 지어지는 영화였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영상미와 좋은 음악과는 달리 너무나 노골적인 메시지, 1차원적인 전달 방식 등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첫 극영화를 연출한 감독의 작품의 퀄리티라 생각한다면 충분히 뛰어났고 배우들의 연기, 영상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장면들은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아도 될 작품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 소라네오 감독의 신작이자 학창시절의 몽글몽글한 감정을 떠올리게 했던 영화 해피엔드였습니다.